극과 극 판단입니다.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인데 두 명의 재판관이 완전히 다르게 봤죠.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기각과 인용이라는 결과가 다르고 그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 상반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 지금 관심사는 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잖아요. 우선 두 헌법재판관 어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릅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이 상황. 특히 40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이 건을 놓고는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김복형 재판관. 통상적으로 중도 보수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성향에 대해서는. 이거 임명 안 한 거 위법 아닙니다. 그리고 즉시 임명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기각입니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은 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죠. 미임명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논란 증폭 혼란 가중했죠. 그리고 파면에 이를 만한 사유가 됩니다. 인용을 한 거예요.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양진희 변호사,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같은 사안 두고 극각으로 의견 나뉘는 게 보통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나온 이 판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대답이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부터 기각, 인용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기각 중에서 또 다른 또 별도 의견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법적인 판단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법적으로 처음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도 이것을 대행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형식적 측면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부터 의견이 갈려서 결국에는 그 인용으로 들어가더라도 헌재가 이미 40여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했지만 그러한 자기 의무가 발생했는 그 시기와 그 또 시각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 것이에요. 그만큼 달리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법적인 공백이 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고요. 그만큼 공백이 있다 보니까 해석이 더 개입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재에서 다루는 헌법 소원이라든지 위헌 법률 제청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완전히 셋으로 다 갈려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사례로 봐서는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입법적인 공백 내지는 미비점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두 재판관은요, 어제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선고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대립됐어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는 4대4에서 결국 기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이네요. 그때. 그리고요, 감사원장 관련해서는 그때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이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냅니다. 또 이것도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 관련돼서는요, 기각 대 인용 완전히 갈렸죠. 요거는 두 재판관의 어떤 판단이 좀 계속 달랐다는 거를 입증해주는 지금 사례들이 쭉 쌓여 있었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 요거 얘기 좀 해볼 때 이건 최수영 평론가께. 그럼 이런 걸 감안할 때 이 두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역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전망은 또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미리 보는 예고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관되게 지금 보면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번에 한덕수 선고에서도 뭐라 했냐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즉 26일 날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했는데 27일 날 한덕수에 대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이게 상당 기간을 보기 어렵다. 이걸 들여다보면 원칙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리적인 그런 상황의 해석에 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있으나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은 위헌 위법성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과연 그것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최고위급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부 인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게 중론이라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정영식 조한창까지 합한다면은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후견주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예측하고 그다 예상하고 거기다가 추천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진영에 대한 일부 어떤 생각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여권 내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른바 5대3 기각설이 저는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리고 지금 보여준 김복형 재판관의 일관된 말하자면 원칙주의적인 흐름이 저는 윤 대통령 선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틀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점치는 게 지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오늘요 뭔가 약간의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겠죠. 뭐 기각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전망한다. 그렇게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들어보시죠. 과거에 그런 소추위원으로서의 그런 경험, 그리고 현재의 여론, 그리고 그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그랬죠. 만장일치 가능성은 저는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구도가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그 상황 하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늦춰지면은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김영주 교수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저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헌법적인 또 전문가적인 입장을 하면 또 오히려 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12월 3일 밤으로 돌아가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8대 0이 나와야 되죠.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경향을 좀 보면요. 저는 이제 김복현 재판관은 사실은 각하의 입장을 줄 가능성이 저는 많다 보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내란죄를 뺐느니 혹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조한창 재판관은 이 기각의 가능성 좀 유연하게 맞습니다만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쪽에 정영식 조한창 두 분이 각하인데 조금 이제 그런 형식으로 저는 봤습니다. 다만 제가 다르게 보는 것은 정영식 재판관이 이번에 주심으로써 지난번에 전문 증거, 즉 폭넓게 보겠다. 즉 실제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8대 0이 되지 않더라도 6인용 1기각 1각하 이런 형태가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금 한덕수 총리 재판의 결과로 보는 그럼 판단. 611로 보시는 거예요? 전망을. 네, 저는 전망을. 그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예형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가는 이유는 사실은 인용이나 기각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전체가 피해를 느끼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꾸로 돼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시키든 안 시키든 고유의 권한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각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영식 재판관이 스스로 인용했던 전문 증거에 대한 즉 공수처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약에 이게 각하가 될 경우에는 헌재가 엄청난 말하자면 이미지, 권위적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아마 마지노선을 둘 거예요. 4월 둘째 주까지 둔다면 그 상태로 합의가 되면 8대 0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있는 그 자체로의 콘클라베가 안 된다면 6대 1대 1, 즉 6대 2의 경우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사안의 경우는 5대 1대 2.
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 두 분께 전망 좀 해보셨고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날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바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계속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형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감사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제부로 권한대행 복귀한 상태인데 다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김영주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네. 지금 탄핵 소추를 한 번 더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속이 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속이 타냐 하면 결국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 확실하다? 네. 만약에 이게 이번에 뭐 어떤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예. 탄핵 심판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 뭐 갱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가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기소 중지가 될 거.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기소권 자체를 기존에 있는 재판 받는 것까지 중지시키냐 말 것이냐에 대한 헌재의 결정으로 넘겨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만약 재판관이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직 그 전 단계로 보면 이번 선거법의 경우에도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가 협소하다라고 하는 헌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이 된다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상당히 중요하거나 그러니까 그 대법 가기 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재판을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헌법 소원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전에 했던 재판을 하나 안 하냐에 대한 가르마를 헌재가 터주게 할 때 아주 마은혁의 존재감은 뭐 굉장히 100% 200%가 될 수 있다. 뭐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예. 어떤 시간을 좀 앞에 두고 지금 보고 있다 예. 이 소리입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지난번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경남기획과 관련해서 수뢰 혐의로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논란이 한 번 있었지만 그게 다수 의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소라고 하는 뜻에 이전에 재판까지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나왔으면 그게 다수 의견이라고 선수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마은혁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평론가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잘못하면은 그 5대3 지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6대3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당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탄핵 심판에도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게 왜냐하면 뭐 갱신 절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간이 갱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면 그러니까 소장 대행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헌재 선이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냐 안 하냐는 아주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예. 헌재가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 헌재 소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표가 필요하다. 5대3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좀 신모 원료, 즉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큰 조급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동일 사유로는 탄핵할 수도 없는데도 다시
한덕수 탄핵하겠다. 파면이라고 또 다시 그러니까 이건 파면 대상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에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집착이 이렇게 도를 넘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4월 15일까지 만일 가서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예. 만일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진다. 인용이 된다. 그 후폭풍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속도 조절하는 게 맞다. 한덕수 대행은 임명할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절제된 공세를 펼치는 게 맞지 이 조금 과한 공세는 아마 선을 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주 교수님, 그럼 파면 얘기하고 약간 뭐 재탄핵 이런 얘기까지도 민주당에서는 뭐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실현되지는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실제 의총 내용은 신중론이 다수였거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중을 실어서 그 신중론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시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민주당은 그런 데 대한 줄 탄핵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다시 그런 트랙을 밟았을 때 실제적 그런 가능성이 또 벽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으로선 그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언젠간 잡히겠죠. 뭐 그와 관련된 얘기 좀 전해드렸습니다.